자, 두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넣고자 하는 그 방의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하고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자바가 제시해주는 이 에러 해결책 얘를 가지고 변수를 만들었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철수의 개인정보를 A라는 변수한테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 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름 나이키를 넣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간을 먼저 설계도에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철수 객체는 방 3개가 있겠죠. 그쵸? 그 방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냐 얘를 먼저 하냐의 차이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맞게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더 편하신 분들은 이걸 쓰셔도 되고요. 이런 방식을. 이걸 먼저 하는 게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가 됐든 간에 실제로 이 객체 안에 방이 필요한 거고 그 방을 설계도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방에 접근할 때는 점을 찍어서 리모컨을 작동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철수, 영이, 영수의 나이를 넣기 위해 정수들 배열로 에이지스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사용자 정의 객체를 활용을 해서 이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 하려면 클래스 만들어줘야 되죠. 설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계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클래스 만들 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얘 여기 있으면 되나요? 안 돼요. 요 안에 있어도 안 돼요.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괄호 한 번. 얘가 요 위로 가면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이건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실제로 안 되고 있죠. 여기 있을 때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끔 이 클래스를 만드실 때 이제 이 중괄호 맨 밑에 만약에 이 중괄호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여기 공백이 많아서 밑에 쭉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클래스를 만드실 때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왜 인식을 못하지? 얘 왜 안되지? 이러시면 안된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메인 클래스 바깥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얘를 이 메인 클래스 밑에 이렇게 만들지만 나중에 어차피 얘는 이쪽으로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얘가 빠져있으면 우리가 코드를 왔다갔다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고, 그 보여드리는 과정 속에
뭐 패키지가 다르다면 임포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해보겠습니다. 변수명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죠. int 철수 age, 얘는 02 age, 영수 age. 자, 그러면 얘가 철수의 나이고 이렇게 02 영수의 나이인데 여기 ages2 한테도 똑같이 이 데이터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리모컨 작동하는 거 뭐라고요? 점이죠. 철수 age한테 10, 영희 age한테 10, 1이죠. 11. 영수 age한테 12. 자, 지금 제가 이걸 쓰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ages2 하고 점 찍었을 때 아까 원래 이 기본 제공되는 얘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영수 age, 영희 age, 철수 age가 생겨있죠. 이게 설계도에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이미 등록을 해놓으면 객체 만들어지고 나서 리모컨 작동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공간들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리모컨 작동해라 점 찍으면 알려줘요. 이렇게 이 중에서 골라 쓸 수 있어요. 여기가 비어있을 때는 이 점 안에 없죠. 근데 얘가 실제로 있으면 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시각화를 같이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코드 안에 객체 몇 개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체는 몇 개죠? 객체는 2개죠. 왜냐면 new가 2번 써 있으니까 new 한 번 할 때마다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해요. 그럼 new 2번이니까 객체 2개죠. 자, 얘는 ages고 얘는 ages2죠. 얘 타입은 정수들이고요. 얘 타입은 뭐예요? ARR int 3이죠. 그쵸? 그리고 얘는 뭐죠? 어떤 객체죠? 배열 객체죠.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배열 객체예요. 얘는요? 네, ARR int 3 객체죠. ARR int 3 객체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 배열은 방이 3개가 있고요. 방 번호가 0, 1, 2로 존재하죠. ARR int 3한테는 방 3개 똑같이 존재하고요. 얘는 이름들이 뭐죠? 네, 맞습니다. 철수, 영희, 영수, ag 방 이름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지금 리모컨 작동해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리모컨 작동해서 데이터를 넣고 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시각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 배운 이 사용자 정의 객체라는 친구를 시각화하면 이겁니다. 뭐가 많이 다른가요? 거의 똑같죠? 고유 방번호 대신에 고유 이름인 거고, 이 이름은 여기서 설계도에서 지정이 되는 거고, 여기 설계도에서 이름을 만약에 이걸로 바꿨어요. 그럼 얘 이름은 이제 뭐예요? 그죠? 그냥 철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안 된다고 뭐라 하잖아요. 눌러보면 이 철수 age라는 변수 없다, 객체 안에 공간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중요한데, 지금 배열 객체랑 사용자 정의 객체랑 우리가 원하는 거를 똑같이 했죠. 철수 영이 영수의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했고요, 사용자 정의 객체도 그거 똑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요, 지금 블럭 씌운 만큼 이만큼 4줄만 쓰면은 끝나죠. 근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 4줄로 끝나나요? 이 밑에 4줄이 또 있죠. 5줄이. 그러면 사실상 이게 더 간편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지금같이 나이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가 더 간편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다가 뭐 이름이랑은 안 어울리겠지만 그래도 철수 영희 영수의 결혼 여부 정도를 더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한테 할 수 있나요? 얘는 안 되죠. 일단 뭔가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얘부터 늘려야 되고요, 방을 더 만들어 놔야 되니까 얘부터 변경을 해야 될 거고, 네, 변경하고 나서도 이 안에 결혼 여부니까 네 아니요 정도일 텐데, 그럼 이 안에 뭐 true나 false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가 안 되죠. 네, 얘는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니까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여기다가 불린, 그래서 뭐 철수 결혼 여부 만들어주고 여기서 불러다가 얘는 false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되죠.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객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제가 객체를 처음 설명을 드릴 때 그 막 항구에 배 있고 그 사과 아웃박스 하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뭐 제가 C강의장에서 D강의장으로 계란 30개를 옮기는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제가 배열 객체를 처음 말씀드리면서 했던 설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과 박스고 똑같은 계란이었어요. 만약에 사과 박스, 배 박스, 오렌지 박스 이렇게 박스마다 다 달랐잖아요? 그럼 배열 객체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도 계란 30개가 아니라 뭐 하나는 계란이고 하나는 메추리알이고 하나는 타조알이고 이러면 그 계란 프레임 안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30개지만 30개를 다 못 담죠. 배열 객체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객체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철수의 나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영희의 나이, 여기는 영수의 나이.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거 출력하면 잘 나오겠죠? 얘가 이 공간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봐 라고 한 의미랑 같은 거니까
데이터 지금 10 들어있으니까 그거 가져와봐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자, 여기서 에이지스 0, 대괄호 0 한 개 여기 작동시켜서 요거에 접근해서 이 데이터 가져와 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자명의 객체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써놨습니다. 자,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릴 거예요. 여기 이걸로 보여드리죠. 데이터가 철수의 나이에 10 들어있고요, 영희의 나이에 11 들어있고, 영수의 나이에 12 들어있어요. 그죠?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때 이 출력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 얘는 어떤 게 쓰여야 될지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야 된다 1번, 아니면 얘만 쓴다 2번, 아니면 얘만 쓴다 3번. 뭘까요? 자, 일단 한 분은 3번 1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3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서 뭘까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거겠죠? 이거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얘만 쓰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했을 때도 벌써 뭔가 하나는 안 된다고 나오고 있죠. 얘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자주 봤던 에러였죠. 이 변수는 없다라는 거죠. 영수 에이지라는 변수가 없대요. 왜 없어요? 우린 영수 에이지 변수 만들어서 쓰는데, 우리가 만든 변수는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얘는 이 변수 자체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객체랑 연결된 리모컨을 작동해야만 여기에 붙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만 가지고 출력은 못해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세 개는 얘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이게 얘 때문에 나온 거고, 이게 얘 때문에 나온 거죠. 철수의 나이는 잘 나왔어요. 그쵸? 우리가 10 넣었으니까 여기서. 근데 이 밑에 얘는 뭘까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뭔가가 나왔죠. 얘는요, 이 ALR 리트3, 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잖아요. 설계도 이름이잖아요. 실제로 이걸로 객체를 만들었고, 이거는 뭔가 알 것 같아요. 뒤에 골뱅이가 하나 붙었고, 뭔가 암호화된 것처럼 이상한 문자와 숫자가 섞여서 나왔어요. 얘는 뭘까요?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지금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뭔가 이 모양을 보면, 이 문구의 모양을 보면 비슷한 뭔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16진법, 걔는 이제 숫자만 쓰여 있으니까 문자가 없을 거고요. 자, 예, 그렇죠. 메일이 있죠. 골뱅이 다음에 뭔가 왔잖아요. 우리가 보통 메일 주소 쓸 때 아이디 쓰고 골뱅이 쓰고 그 뒤에 메일 주소 쓰죠. 얘는 실제로 이 객체의 주소예요. 주소. 이 객체가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램이라는 거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영역을 할당받죠. 얘가 있는 주소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소를 알았다고 해서
얘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에이지스2 얘가 얘라고 볼게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변수 안에. 자,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네, 얘는 뭐 들어있죠? 네, 뒤에 분야 지금 이 모양을 봤는데 리모컨이 들어있죠? 얘는 객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모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랑 연결이 된 상태예요. 그쵸? 이거를 이제 실제로 램 안에 이 객체가 쌓이는 공간과 변수가 쌓이는 공간이 전혀 다르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원격 조정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을 전달하는 방법밖에 쓸 수 없다 라고 했던 거. 그리고 변수 안에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철수나이, 영이나이, 영수나이 이런 것들 못 들어갔던 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 리모컨이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게 됐고, 그 리모컨을 변수에 실제로 넣고 나서 연결을 했죠. 객체는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출력한 이거 ages2 얘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이퀄 마크 좌변에 있나요? 아니죠. 이게 값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대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 값이죠. 값으로서 쓰이죠. 그래서 여기가 10으로 값이 남을 거고요. 그 10이 문자열과 숫자가 합쳐져야 되니까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 이거 우리 했던 거죠, 다?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네, 똑같은 개념으로 얘도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한 변수를 직접 출력을 하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리모컨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객체의 주소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사실 없긴 한데, 만약에 내가 자바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으니 자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약간 근본부터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주소 이런 거. 실제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넣고 쓰죠. 이 변수들도 각각 주소를 갖고 있어요. 이제 공간을 하나 만들 때 각각 고유 주소값들이 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실제로 할당을 받는 거고요. 실제로 주소값이 있어야 실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 집이 뭐 둔산로 몇 번 길이래요. 그럼 실제로 주소가 있어요. 그럼 그 건물이 있겠죠. 근데 건물은 없는데 주소만 있어요. 그럼 찾아갈 수 있나요? 못 찾아가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실제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데이터는 실제 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안에 저장이 된다. 사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자바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 공부하는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좀 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서 오히려 처음 공부할 때 머리가 더 터졌었는데, 이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좀 생략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진짜 이 주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구글링을 해보시면서 파보세요. 그러면 약간 자바 완전 초기 변수를 공부하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의 개념이 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알아야 될 거는 사용자 정의 객체 사용할 때 변수만 가지고 뭔가 출력하면 안 된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이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려면 실제로 리모컨을 작동을 시켜서 그 방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거.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와요. 자, 여기에 코드가 있나? 아,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하지 말고 지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메인 클래스 밑에, 아예 밑에다가 이 ARRint3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근데 얘는 사실 나중엔 다 밖으로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빠지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먼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같이. 자, 저는 얘를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주석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이제 안 돼요. 여기 에러 나고 있는 거, 이거 타입 없어서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이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src에다가 클래스 하나를 만들 거고요. ARRint3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복사해 놓은 거를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너 왜? 에러가 사라졌는데 넌 왜 에러가 남아있니? 자, 얘를 이 상태일 때 지금 여기 에러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를 붙여넣기 해서 제가 저장을 해요. 에러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디폴트 패키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얘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디폴트 패키지라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다. 자, 원래 우리가 패키지라는 개념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패키지는 신경 쓰지 않고 클래스를 그냥 만들었을 때 여기 디폴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었죠. 가로 열고 디폴트 패키지 가로 닫고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패키지를 제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건드린 거 없죠? 그랬더니 여기 인식하고 있죠. 이제 아까 그건 디폴트 패키지의 이유가 맞는 것 같고, 자, 원래 이 밑에 있던 이 클래스를요, 제가 바깥에 새로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서 뺐어요. 얘는 지금 실제로 없죠. 그쵸? 그리고 얘가 갖고 있어요. 지금 전혀 다른 클래스죠. 파일이 다르잖아요. 아예 파일이 두 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얘는 에러가 사라졌고,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죠? 원래 클래스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따로 빼서 쓰는 게 맞는데, 이거를 굳이 안 했던 이유가 뭐냐, 자, 제가 지금 뭐 했어요? 패키지 하나 더 만들었고요. 얘를
패키지를 바꿨죠. 같이 테스트 패키지 안에 들어있던 애를 하나를 테스트 2로 뺐어요. 패키지가 달라졌죠. 그랬더니 얘 뭐라 그래요? 바로 에러 나고 있죠. 내용을 보면 아까 봤던 에러가 나고 있어요. 예, 타입 없대요. 왜 없지? 분명히 아까까지 되던 거잖아요. 얘 실제로 뭐 삭제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얘 있는데 얘 지금 없다고 뭐라 하죠. 네, 패키지가 달라서 그래요. 이럴 때는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임포트라는 건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상단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 왜 인지를 못하니? 어허. 아, 이게 또 이것도 있어요. 이 클래스가 이 접근 제어자는 여러분들 나중에 할 건데 이렇게 쓰려면 지금 이거 추가를 해줬죠. 제가 이것까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를 눌렀더니 이게 생겼죠. 임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자동으로 제공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임포트 하는 과정도 없었어요. 근데 사용자 정의 객체는 이렇게 패키지가 다르다면 임포트를 해줘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다른 클래스들, 뭐 나중에 배우실 어레이 리스트 같은 그런 리스트 객체들도 임포트를 해야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벌써 요 밑에 썼던 거를 이렇게 따로 빼려면 클래스 패키지의 개념이랑 클래스의 개념, 그리고 이 접근 제어자의 개념, 그리고 얘는 지금 또 뭐라고 하고 있죠. 이거 퍼블릭 없어서 그래요. 이거 퍼블릭 다 붙여줘야 돼요. 쓰려면. 패키지를 다른 거에서 불러올 때는 퍼블릭이 네, 서로 패키지가 다를 때는 퍼블릭이라는 게 접근 제어자에서 모두 허용이거든요. 모든 접근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못 쓰고, 이게 있으면 지금 빨간 줄이 사라졌죠. 지금 이걸 클래스를 나눠서 하려면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알기에는 좀 이른 여러가지 개념들을 또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이걸 나눠서 쓰려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맞는 거니까 하나 그냥 모양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나중에 저랑 같이 수업을 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바2 중반부에 게시판 작업을 할 거예요. 그 게시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거의 끝쯤에, 게시판 끝쯤에 이 클래스를 분할하는 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원래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밑에다가, 메인 밑에다가 만들어서 썼던 거였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우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하죠.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이 퍼블릭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얘는 비어있으니까 지울 거고요. 자,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 어레이 인트 3 들어있죠. 클래스 있죠 여기. 그리고 나서 얘도 있어요. 근데 얘 지금 뭐라고 하죠. 뭐라고는 하는데 어디서 뭐 에러가 빨간 줄이 어딨지? 왜 없지? 이래요. 이거 왜 이럴까요? 메인 자바랑 똑같은. 네, 맞아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은 여기 클래스 명이나 이런 데 빨간 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클립스가 참 말을 안 듣네요. 이거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가 진짜 하나도 강사 거랑 틀린 게 없는데 내 거는 뭔가 안 된다 이럴 때 이클립스 한 번씩 재부팅 해보세요. 가끔 진짜 이클립스가 버그성으로 돼야 되는 코드를 안 된다고 인식하고 에러를 막 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클립스를 재부팅해서 코드 자체를 리빌딩을 한번 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 실무를 할 때 이제 코드 로직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안 된다고 자꾸 막 뭐라 해요. 그리고 실행했을 때 값이 안 나오고 막 이상해요. 그럴 때 진짜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고민해보고 찾아봤는데도 문제가 없다 확신이 들면 재부팅 합니다. 그럼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앞서 있는 얘기긴 한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작업을 하다가 어제까지 잘했어요. 어제까지 업무를 잘 처리했어요. 문제 없게 만들어 놓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내 코드를 건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음날 출근해서 켜봤는데 실행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은근히 많아요.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내가 어제 작업했던 내 컴퓨터 환경이랑 오늘 작업하는 내 컴퓨터 환경, 이 시스템 환경 자체가 변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이클립스의 에러예요. 이건 버그성입니다. 아주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해결법이 딱히 없어요. 그냥 뭔가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돼요. 될 때를 보면 내가 건드렸던 거 다 그대로 지워놓고 다시 다 돌려놨는데 갑자기 또 돼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취업을 나가시게 되면 이런 경우를 분명히 한 번쯤은 마주칠 거거든요. 그럼 진짜 멘탈이 무너져요. 도대체 어제까지 되던 게 오늘 왜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누가 내 걸 건드렸나? 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나는 건드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이 코드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는 중이니까 그 사람들이 내 걸 좀 건드렸나? 하고 막 의심을 해요. 근데 막상 형상관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수정한 거 보면 내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내 것만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한 2-3일 동안 업무를 아예 못한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원상태로 돌렸는데 갑자기 돼요. 진짜 멘탈 나가는 거죠. 나 2-3일 동안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아 그때 강사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일단 꼼꼼하게 찾아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지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말한 상황이겠구나, 그때 말한 강사가 말해준 상황이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시간 지나면 됩니다. 이클립스 재부팅도 꾸준히 해주시고요. 진짜 해결책이 딱히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의 나중 미래의 멘탈을 지켜드리기 위해 한 가지 팁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좀만 더 하죠. 좀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메인 클래스 밑에 클래스 만들 때 하나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클래스 2개 만들었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자 정의 객체로 쓰고자 하는 애가 뭐 10개라면 이 밑에 10개 써도 돼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지금 객체 몇 개죠? 이거는 좀 지울게요. 이제 불필요한 거니까. 지금 요 안에서 객체 몇 개예요? 2개요? 2개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시 5분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쉬는 시간 동안 이 객체가 몇 개일지, 얘는 시각화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살짝 해보세요.